트레이더의 와치리스트 출발해 보겠습니다. 해운솔루션 이정훈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로는 저와 동일하게 골라주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LG 디스플레이 볼 수 있겠습니다. 호실적은 물론이고 피지컬 AI에 대한 신사업 진출 기대감에 따라서 오늘장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도 7%가량 올라주면서 13,21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신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첫 번째 특징주로 LG 디스플레이를 골라주신 데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LG 디스플레이가 조금 달라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주가가 잘 안 가는 종목 중에야 꼽지라고 한다라고 본다면 LG 디스플레이가 그 중에 한 종목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 들어와서 흐름이 조금 많이 바뀌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떻게 본다면은 실적이 계속적으로 안 좋았지만 1분기부터는 조금 더 달라질 거야라는 전망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미래 먹거리 산업과의 연결성도 제일 중요하게 다가올 수가 있는데 피지컬 AI 까지도 진출을 한다라고 본다면 LG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기존에 어떻게 보면 가전에 집중돼 있던 포트폴리오나 이런 부분은 피지컬 AI까지도 확장을 한다라고 본다면 실적은 당연히 좋아질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주가를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어떻게 본다면 기존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 더욱더 달려간다라고 본다면 주가의 상승 탄력도 견인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LG 디스플레이를 조금 더 이번 연도에 달라질 거야 라고 볼 수 있는 포인트는 뭐냐라고 본다면 아이폰의 어떻게 보면 폴더블 폰이나 이런 부분이 한 차례 더 나와준다고 본다면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강력한 수급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피지컬 AI와 접목성이나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폰의 폴더블 폰에 관련된 집중된 호재나 이런 부분을 보신다고 본다면 LG 디스플레이를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마음이 한결 낫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약간 그 노래 구절에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이 구절이 생각이 나는데 완전하게 달라진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주셨습니다. 상반기에는 피지컬 AI 관련해서 볼 수 있다면 하반기에는 또 아이폰 폴더블 폰 관련해서 충분히 볼만한 모멘텀들 남아있다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볼 수 있겠는데 이 종목의 경우에는 어제 자회사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가면서 공급 계약 소식, 납품 계약 소식에 따라서 급등세를 나타냈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인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장중에는 10만 원 탈환이 나왔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10만 원 굳건하게 지켜주면서 7.5%가량 올라주고 있는데 10만 원 안착했으니까 신고까지만은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이제 시작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10만 원을 왜 이렇게 못 가지 했던 부분이 오늘장에서 10만 원을 강하게 돌파하자마자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나오고 원전 관련주들이 동반적으로 강한 모세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원전 관련주 대장주는 두산 에너빌리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이유가 왜냐라고 본다면 수주 모멘텀과 이런 부분이 나올 때 가장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 쪽으로 집중되게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중소형 기자재단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 받고 나서 이제 점차 나올 가능성이나 기대감으로 이제 올라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이제 한 고비를 넘겼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제 10만 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도 시원시원하게 높이 올리면서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 연도에는 뭐 체코 원전 수주나 이런 모멘텀이 나오는 건 물론 이제 해외 원전 수주 모멘텀까지도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뭐 관세 협상이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과거에는 이제 조선이 강력한 키워드였다라고 본다면 이제 원전도 강력한 키워드의 한 축으로 끼어들면서 계속적으로 미국에서도 원전 관련된 러브콜을 하고 있는 만큼 K 원전의 위상이 한 단계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요. 원전 관련주를 들고 계신다라고 본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저는 아직은 팔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 중소형 기자재 단위는 뭐 장기적 트레이딩 관점으로 계속적으로 단기적으로 바라보면서 팔고 사고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본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묵직하게 계속적으로 보유하시는 게 수익을 제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정말 묵직하게 홀딩을 해야 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공략주 공개해 보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오늘 공략주로는 LG전자를 골라주셨습니다. 오늘 특징주, 공략주 모두 정말
이 큼지막한 훌륭한 대기업들을 골라주셨는데 LG전자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는 2%가량 올라주면서 12만 3,7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고가 다시 돌파 가능하다고 보실까요? 네, 어떻게 본다면 LG 디스플레이가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본다면 LG전자는 정말 사활을 걸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본다면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정말 LG전자 같은 경우는 4분기에 이제 적자가 나오면서 회사가 어떻게 본다면 희청인 거 아니야? 정말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이 나왔었지만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가전에서 이제 피지컬 AI 기업으로 계속적으로 변모하는 모습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CES를 다시 한번 짚어본다라고 본다면 아틀라스만 계속적으로 집중돼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지만 LG전자의 로봇이나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호평을 받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피지컬 AI 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LG전자가 가장 강력한 한 축이 될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산업용에서는 뭐 현대차가 앞서 나갈지는 몰라도 가정용 로봇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LG전자가 또 한 축을 담당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LG전자의 발라진 26년도를 조금 더 지켜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B2B 기업으로 계속적으로 탈바꿈을 하고 있는 부분이 기존에 우리가 LG전자를 생각을 한다고 본다면 뭐 가전이나 이런 부분 고객에 집중되어 있던 모습이었는데 이제 고객뿐만 아니라 기업 간의 거래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냉난방 공조 부품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자랐던 냉난방 공조 산업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는 요즘에 AI에 맞춰서 데이터 센터용 냉난방 공조까지도 확대하는 본다라고 본다면 실적의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점차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겨지면서 작년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번 연도부터는 좋아질 거야. 이런 포인트로 보신다고 본다면 LG전자도 조금 더 달라질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LG전자 어떻게 보면 LG그룹이 전체적으로 주가가 조금 약한 모습세가 있었는데 이번 연도부터는 전 달라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왔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계속적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냉난방 공조 시스템이 데이터 센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격 전략 어떻게 챙겨볼까요?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 진입가는 12만 3천 원, 그리고 목표가는 14만 원, 손절가는 11만 5천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14만 원까지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우리 시장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경신이 나왔습니다. 다만 블루아울에서도 환매를 중단하면서 금융위기에 대한 전조 증상 아니냐는 우려도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지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원래 같으면 우리 시장이었다면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올 때는 밀렸는데 오늘 잘 버텨주는 거 보니까 살짝 불안하기도 하거든요. 이러다가 이렇게 잘 가다가 다음 주 들어서서 생각보다 좀 많이 심각하더라고 하면서 시장 밀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 시장을 지켜보면은 해외 증시를 보면은 조금 팔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증시가 개장을 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상승하는 종목이나 하락하는 종목이나 이런 부분을 지켜본다라고 보면 우리나라 증시 정말 강하다라는 생각이 요즘에 더욱더 강하게 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글로벌적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불거지면서 약간의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본다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약간의 혼조세가 나타나면서 반도체 투톱이 약간 쉬어가는 모습에 어떻게 보면 그 전반적인 온기나 이런 부분이 다른 섹터들 쪽으로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내 증시를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고 본다면 해외 증시를 너무 참고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과거에서는 어떻게 보면 해외 증시를 따라서 어떻게 국내 증시가 계속적인 변동성과 이런 부분을 만들어냈다고 본다면 이제는 국내 증시가 어떻게 보면 더 강한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 이 믿음으로 더 투자를 하신다고 본다면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더욱더 집중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떻게 본다면 증시가 지금 계속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 3,000포인트, 코스피는 7,000포인트 이상까지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증시를 더욱더 가열된 부분으로 더욱더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파는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좋은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모아가는 전략이 저는 제일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 시장이 제일 이상적인 시장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제 장에서 반도체 수톱이 급등을 하는 모습에 그리고 오늘 장에서 약간의 조정세가 나오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진다고 본다면 시장은 계속적으로 순환매 관점으로 계속적으로 순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대비해서도 워낙에 강한 우리 시장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보자 언급해 주셨습니다. 해운솔루션 이정훈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